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따뜻하고요. 시장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일단은 2000포인트에서의 안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육 많이 받으셔서 수익률의 극대화 창출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캔들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배우셨고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캔들 부분, 또 이동선에 따른 추세 분석 부분 역시 다 배우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는 패턴 부분 진입을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패턴부터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 관련된 그랜빌의 법칙,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이평선에 대한 추세 부분에 대한 집약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랜빌의 법칙의 복습 부분 끝까지 또 잘 보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론이죠. 그래서 매매 패턴을 잡아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 등 8가지 타이밍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 다 놓고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이평선과 주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관성의 법칙, 한쪽으로 추세가 쭉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평선 근처로 주가가 다시 회귀할 것이다. 이 2가지를 놓고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200일선 기준에서의 분석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1선 기준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25일선, 그리고 더 단기선을 놓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매도일 법칙부터 해서 차분히 또 놓고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어만 놓고 보실 때 힘드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 또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매도 신호 1에서는요. 상승 후 평행 또는 하락 국면, 상승 후 평행 또는 하락 국면으로 진행돼 있어야 되고요. 주가 부분은 이동평균선을 당연히 쫓아가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횡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거나 혹은 한 차례 밀려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국면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의 주가 부분이 이탈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본으로만 놓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어려우신데, 지금처럼의 해석 부분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러한 그림이고요. 이것을 실전 차트로 바로 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되겠죠. 상승 추세에서 주가 위쪽에 움직이다가 이 부분이 사실상 평행 내지는 횡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 주는 국면이 있어야만 끌려 내려오면서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행 국면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일단 매도 국면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것이 그랜빌의 주장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통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이평선이 뉘어질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추세 상승 이후의 횡보, 이런 국면에서 놓고 보실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 일봉 차트도요. 똑같은 국면이죠. 상승 이후에 하락 내지는 혹은 횡보 국면에서 주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 사인이다. 이 부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이 드시면은 복습 내용, 지난주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는 종이를 놓고 그림을 그리듯이 과거 주가 부분까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매도 이익 법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도 이익 법칙도 뭐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이 추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정도가 맨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맨 앞부분은 뭐 추세 상승 이후에 횡보 내지는 하락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매도 이익 법칙에서부터는 이렇게 뭐 추세 하락 부분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2와 3은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지간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지간한 반등 속에서도 이것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한 부분인데 이러한 추세 하락 속에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와서 돌파를 하는데 제한적인 돌파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시장에서는 뭐 써주질 않고 그냥 번역만 이상하게 해놔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림 놓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러한 그림이 되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가파르진 않죠. 이렇게 된다면 추세가 변동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일봉 차트인데요. 잘 보세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쭉 뻗어 올라가고 제한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부분. 원래는 그 지난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거래일선이 며칠이라고요? 20거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을 놓고 보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느냐 이런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능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5, 20. 요 정도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범위가 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가가 반등 나온 이후에 종가가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안 부분을 조금 지워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0거래일이면 대략 이 정도 범위에서의 주가, 캔들의 종가 부분을 종가를 전부 플러스해서 20으로 나눠준 거죠. 그게 20일 평균 이평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종가는 어차피 또 21선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21선에 놓여져 있는 가격, 여기선 종가가 어디입니까? 이쪽이 되겠고요. 여기선 종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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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현재 놓여져 있는 종가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쪽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가를 플러스해서 20으로 나눠주는데 이 가격, 여기보다 높은 가격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반등 추세가 강하게 올려주지 못하고 다시 횡보 내지는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자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횡보 내지는 지속적인 하락 이렇게뿐이 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평균 단가, 이평선의 평균 크기를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강도 있게 반등을 주느냐 혹은 과거 20일 전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주가보다 밑에 놓여져서 자연스럽게 이평선이 기울기가 돌려지느냐 이것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랜빌의 법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매도 이 국면은 하락 추세라고 표현을 하죠. 하락 추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반등이 자연스럽게 이평선의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급격히 올라와야만 돌려질 수 있다.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일단은 제한적 반등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손실 부분 혹은 이익 부분을 확정을 짓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락 추세는 그래서 거의 안 보시는 쪽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넥센 타이어도 보시면은 제한적 반등 이후에 추세 하락 지속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도 제한적으로 반등이 오다 보니까 이평선 기울기를 못 돌리는 거예요. 기울기를 못 돌리면은 추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도 추세 부분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만 된다는 거고요. 하락 종목은 아예 그래서 쳐다보지 마십시오. 왜? 돌려지고 나서 기울기가 돌려지면 그때 접근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매도 신호 다시 또 화면을 놓고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이 추세 하락을 지속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평선 상향 돌파 못하고 하락 반전, 이평선의 저항을 받는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전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전은 그나마 이평선 위쪽으로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이평선도 뚫지를 못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금호석유건설 같은 경우, 금호석유화학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을 치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뚫지를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그 근처에 왔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 그렇게 된다면 이평선 자체가 돌려지질 못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 번씩 쭉 복습 자료를 놓고 보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자꾸 이런 종목을 들어가니까 계속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으로 끌려 내려가서 손실이 나는구나. 그러한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하락 추세의 국면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케미칼 일본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매도 패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도 신호 4. 매수 신호도 4개고 매도 신호도 4개인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면 이렇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승 추세 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주가 부분이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 이 부분도 사실상 제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다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석이 안 돼 있고 좀 애매모호하게 못 알아듣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걸 다시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 부분이 이평선 부분을 치고 올라가는데 다소 가파르게 올라가서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격도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리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막 그 텍스트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종목 보시면 뭐 이런 기준이 되겠죠. 어찌 보면 뭐 이게 이격이 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큰 겁니다. 대한항공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러한 국면에서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물량을 축소해라. 왜? 관성과 회귀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추세 부분 지속되는 부분 플러스 이평선으로 주가가 회귀되는 부분. 그래서 단기 급등 이후에 다시 회귀되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이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서 이평선이 쫓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해서 이평선이 쫓아 올라와진다 할지라도 가능성 부분은 두 가지죠. 하락과 횡보. 뭐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열 국면에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준다. 이렇게 한 것이 그린벨의 매매 법칙 네 번째 매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뭐 몇 개 더 보여드릴 텐데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가파른 이런 상승이 나올 때에는 이평선 쪽으로 회귀가 되는 조정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을 하라. 이런 기준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봉 차트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뭐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회귀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매도 신호 부분은 오늘 복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매수 신호가 더 중요하죠. 뭐 똑같은 그 반대측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매수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매수 부분은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지만은 내일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까지도 꼭 시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배우신 내용이, 복습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빨리 진행해드린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복습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벌써 29강째입니다. 이제 끝자락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보조지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셔서 기술적 분석의 완벽한 대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배울 부분은요, 패턴 분석입니다.
물론 앞부분의 패턴 분석 배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캔들 놓고 배우실 때 그것이 캔들로만 이해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캔들 자체도 패턴이 되죠. 그래서 동양식, 일본식 그 패턴의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턴이 되는데요. 서양식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적 분석 내용이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부터 다시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놓고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인데 어떻게 되어 있죠? 추세 분석 우리가 계속 배웠었죠? 추세 분석 부분은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평선을 위해서 저항선, 지지선을 함께 공부를 한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완전히 마스터 다 끝났죠. 내일 마지막 복습 진행하면 끝이 나는 거고요. 패턴 분석은 일본식 캔들도 뭐 상당히 깊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식 패턴 분석인데 역시 다음 주면은 서양식 패턴 분석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은 주가와 수급 부분이죠.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한 2강, 3강 정도만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표 분석은 좀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패턴 분석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예습도 조금씩 하시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자료 다운받으셔서 복습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패턴 분석이란 무엇이냐? 주가의 흐름을 과거 데이터의 기준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정형화를 해서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향후에 예측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놓고 보면 좀 어려우신가요? 어찌됐건 과거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놓고 이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류로는 뭐 크게 2가지죠. 어떤 것이든 추세도 마찬가지고 추세도 지속형이 있고 반전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부분도 캔들 놓고 배우신 것처럼 지속형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반전형의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놓고 보아야 될 부분은 어떤 거죠? 사실상은 지속형보다는 반전형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형 기준도 뭐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그 반전형 패턴보다는 조금 약해요. 신뢰도 부분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배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볍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번 패턴이 좀 쉽게 받아들여져야 반전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지속형 패턴과 그리고 반전형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속형 패턴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주가 흐름대로 가겠다는 거죠. 가는데 중간에 이제 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에도 다시 이 패턴 이후에 지속형이 나온다. 요것을 우리가 패턴을 알아야만 추세 부분을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을 놓고 보면서 추세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뭐 삼각형 가장 많이 표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실전 차트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기준점에 따라서 그리기 나름대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깃발형이냐 혹은 뭐 페넌트형이냐 혹은 쐐기형이냐 물론 기준점은 있어요. 기준점은 있지만 약간씩 변형돼 있죠. 그리고 완벽하게 뭐 나 지금 쐐기형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장의 흐름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측면 그리고 이 정도의 패턴이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하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형과 다이아몬드형도 있는데 뭐 이것도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은 반전형 패턴이에요. 다음 주에 배울 반전형 패턴인데 그러한 이유는 추세 부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여부, 특히 바닥에서 돌려지는 우리가 캔들로 얘기했을 때도 바닥에서 뜨는 망치형이라든가 뭐 샛별형이라든가 그죠? 이러한 샛별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포착을 해서 대응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부분도 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적극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교과서적인 그 패턴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또 패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너무 또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분은요. 지속형 부분부터 차분하게 놓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지속형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진행 중인 주가가 그대로 뭐 계속 진행될 거다. 다만 지금 잠시 멈췄는데 이것이 반전이 아니고 지속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라면 어떻게 되죠? 정리, 상승 추세라면은 눌린 구간 때 뭐 비중 확대라든가 혹은 뭐 편입 비중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면은 일정 부분은 좀 견디자. 기간 조정은 견뎌내자.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주가 추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패턴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반전형 대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비교적 기간이 짧죠. 짧고 그다음에 영향력도 일시적이고 신뢰도도 낮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삼각형 패턴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패턴이에요. 삼각형 패턴은 사실상 그리기도 쉽고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도 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낸다는 건 내 기준점대로 내가 그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맹신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분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 한번 놓고 보시면서 실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놓고 봅니다. 삼각형 패턴. 차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반복적 등락을 나타내는 동안 변동성이 축소된다.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이 아니고, 예? 아시겠죠? 삼각형 모양 자체가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수렴 구간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지 뭐 혹은 뭐 이렇게 갈지 혹은 뭐 이렇게 갈지 뭐 이러한 세 가지 패턴 정도가 이제 가장 주요한 패턴이 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변동성을 축소시켜 가면서 삼각형 모양을 맞추고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흐름을 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이런 부분이 요거 좀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참조 자료도 많이 놓고 봐요. 근데 그 그랜비르 법칙 해석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다우 이론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번역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잘못 날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그 직역만 해놓고 제대로 의역을 안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놓고 해석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이번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삼각형의 상단 고점들을 이은 추세선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형성된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뭐냐면 이 삼각형이 뭐 이런 모양으로 되든 혹은 이런 모양으로 되든 이 부분이 저항선이다 이 내용인데 그냥 글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그나마 좀 낫습니다. 뒷페이지가 좀 애매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 하단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지지선으로 형성된다. 뭐 이러한 삼각형이면은 이 부분이 지지선이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신다 할지라도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저도 한참을 봤어요. 이게 뭔 소리를 하나?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뭐 그나마 괜찮습니다.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 등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삼각형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삼각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최소한 고점 2번, 뭐 저점 2번이 형성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서 저항선과 추세선 배울 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내려온 이 구간이 여기가 지지라인인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여기가 지지라인이구나.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사실 여기를 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런 거를 지지라인으로 또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이거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두 번째 이것을 확인해야 저항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삼각형 패턴의 부분도 최소한 4개의 주가 등락, 4개의 부딪히는 점은 있어야 삼각형 패턴의 기본이다. 기본 전제를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밑변과 꼭지점으로 구성이 된다. 뭐냐면 아랫부분에 뭐 평행이던 혹은 이렇게 됐던 아랫부분이 형성이 돼 있고 추세 부분이 형성돼 있고 일직선 상으로 그 부분이 체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꼭지점이 있어야 삼각형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뭐냐면 주가의 흐름이 뭐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삼각형이 안 나오겠죠. 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맞춰지는 그 흐름 기준이 잡혀야만 삼각형 패턴으로 기본 전제를 깔아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밑변과 꼭지점 간 거리의 3분의 2 지점 통과 후에 추세선을 돌파한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거 어디서도 진짜 설명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많아요. 혼자 공부하시기 힘드신 부분인데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밑변 있죠? 요 밑에 변과 그리고 요 꼭지점 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분의 2 지점, 만약에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됐다면 여기까지는 진행이 돼야, 최소 이 정도는 진행이 돼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추세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 움직여서 3분의 2 이상 움직여서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삼각형 패턴이라고 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간대로 패턴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꾸려나가면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전제는 이렇게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각형 패턴의 종류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대칭 삼각형 뒤에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대칭되어 있는 거예요. 뭐 주가가 이렇게 오르든 이렇게 내려왔던 어느 시점에서 저쪽 그 저항 라인을 낮추고 그 다음에 또 지지 라인을 높이고 이런 흐름의 대칭 어느 방향으로든 튀겠죠. 그리고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뭐 이렇게 있는데 상승 삼각형의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락 삼각형의 경우는 고점을 낮추겠죠.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대칭 삼각형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칭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매도와 매수도의 균형으로 고저점이 수렴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냥 뭐 말로만 읽으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 부분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몰려서 요 부분이 수렴된다.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그 모습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균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균형을 이루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지속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지금 지속형이잖아요. 지속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 내려오다가 이런 주가의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위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모양인데도 어디서 출발이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약세장에서 하락 추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약세장에서 연출이 됐을 경우에 큰 폭의 하락, 강세장에서 연출됐을 때는 큰 폭의 상승 이렇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 패턴 치고는 그나마 대칭 삼각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또 주가에서 이렇게 놓고 보려면 막 여기 꼬리 달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꼬리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몸통으로 주로 이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몸통과 꼬리를 이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죠. 중간변 라인 정도, 이 정도의 위치에 범위가 아랫방향으로 가든 윗방향으로 가든 목표치 상승 내지는 하락 부분에 목표치 구간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은 실전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 부분이 밑에서부터 시작된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폭이 이 정도 더 올라가서 최소한의 범위가 여기다.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온 구간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범위를 똑같이 하락을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범위의 목표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 삼각형입니다. 뭐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고점이 저항에 직면한다. 네? 고점이 상승 삼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이게 저항입니다. 못 뚫고 가는데 대신에 저점을 계속 높이는 매수세 강화로 저점을 높인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주가 상승 과정에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온다.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섰다가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도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승 목표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형성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받는 곳을 첫 번에는 못 뚫지만 또 두 번째도 못 뚫지만은 뭐 이렇게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라도 뚫는 흐름이 나온다. 왜?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저점을 높인다는 건 뭡니까?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요 가격보다 더 위에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패턴 부분을 그림을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수급의 힘이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느냐. 수급의 힘이 매수가 강하냐 매도가 강하냐 그것을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락 삼각형은 반대의 기준이 되겠죠. 저점이 지지선으로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 매수세의 악화로 인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지선이 이탈되는 건데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 지지 라인은 일단은 가격적인 메릿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방어는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고점을 뚫고 올라서지를 못하는 매수세가 약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세 부분이 이 가격에서도 안 팔겠다, 여기서라도 팔겠다 해서 자꾸 주가가 못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하락 반전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 라인의 가장 그 주요한 포인트 부분에서의 범위가 하락 목표치 기준이 되겠죠. 하락.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거래량이 특히 수반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혹은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락 삼각형보다는 뭐 상승 삼각형 기준에서 추세 부분을 못 쫓아가셨다. 그렇다면 이격을 줄이는 횡보 구간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편입하셔서 윗방향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삼각형 패턴 추세 목표치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 돌파했을 경우에 추세선을 돌파한 수준에서 첫 번째 파동 높이, 첫 번째 파동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의 높이만큼을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기준 잡으신다고 그림까지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직사각형. 이것은 사실상은 삼각형보다도 의미가 조금 덜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뒷부분에 역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뭐 위든 아래든 한쪽 구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짧은 구간도 아닙니다. 수주일 내에서 수개월 동안 걸친 장기 횡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장기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배제를 하시는데요. 매수와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매수 매도의 흐름 자체가 멈춰져 버린다는 겁니다. 거의 뭐 팽팽하게 맞서는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아니라 단기간에 어느 방향으로든 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흐름이라면은 수주간 수개월간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매수 세력이 없는 그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죽어 내려간다. 일정 범위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박스권을 형성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응집돼서 어느 방향으로 튄다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장기 횡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수주에서 수개월. 예전에는 그것이 뭐 중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주에서 수개월이면 장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부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이 수평으로 평행을 놓고 있으니까 사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 2번의 저항과 지지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처럼 첫 번째 뭐 하나씩만 있고 이것을 뭐 평행이다 그리고 사각형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최소 2번 이상의 고점, 저점,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확인해 줘야만 이 부분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거래량은 줄어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은 줄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 부분이 위로 만약에 움직인다. 추세 지속형이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 위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박스 범위 정도가 예상 목표치, 최소 범위의 목표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락형으로 내려온 패턴이라면은 이 밑에 범위가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범위가 하락 구간의 최소 범위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추세 지속형 부분은 직사각형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배울 내용에서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다이아몬드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겨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든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이 변동성이 굉장히 급격히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올라오다가도 올라가서 급격한 변동을 연출을 하는 그런 흐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러한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추세는 변형시키지 못하고 움직이던 대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지속형 패턴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확대형과 대칭 삼각형이 서로 뭐 합쳐진 모양, 그림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급등락 표출 후에 나타나는 패턴, 급등 이후나 급락 이후에 표출되는 패턴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재차 그 거래량 자체가 일부 축소가 됩니다. 변동성이 또 축소가 되고요. 그러다가 다른 방향, 같은 방향으로 다시 움직여 줄 때는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 내에 있을 때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이 패턴 내에 들어와서 이 범위에서는 거래량이 확대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축소됐다가 다시 추세가 살아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 다시 얘기한다면 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잡으시려면 사실은 지속형이기 때문에 의미는 좀 없어요. 흔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올라오다가 변동성이 일정 부분 확대가 되고요. 다시 축소가 되는 과정에 이것이 다시 그 예전 추세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래량이 실린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밑에서 올라올 때도 마지막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수반될 때 뭐 당연히 하락 추세 종목이면 그 전에 잘라내셔야 되겠죠. 상승 추세 종목에서 다이아몬드형이 나오면은 마지막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펑 하고 터지면은 그때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세 지속형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 부분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신다는 건 뭐냐면 반전형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준의 캔들이나 이평선 한 개짜리 막 이렇게 배울 때 상당히 깊게 기울기나 또 캔들의 생성 과정 쉬운 내용이지만 깊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해가 돼야만 그 다음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 사각형,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쉽다 할지라도 다시 복습하시면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뭐 이번 주에는 내내 그럴 겁니다. 패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뭐 그 실전 차트도 많이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다우 이론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다우 이론 고점 부분을 윤정두가 계속 해드리면서 수급 부분까지 좀 강하게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첨삭지도 배우실 때 굉장히 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은 패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제 부분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도 있는 패턴으로 실전 차트 갖고 나왔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놓고 이해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윤정두만의 패턴, 윤정두만의 매매 기법을 받아들이셔서 꼭 좋은 수익으로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실전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NC소프트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칭 삼각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페넌트형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대칭 삼각형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도와 매수, 매수와 매도의 기준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서로 한쪽의 변이 형성된 게 아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쪽의 변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한쪽이 아래든 위가 평행이 된 게 아니고 양쪽 다 이렇게 대칭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흐름이라면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텐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지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이 수렴 구간 이후에 추세는 어떻게 된다고?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마지막 구간에 편입을 돌파하는 시점에 편입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각형 패턴, 뭐 대칭형이든 일반 뭐 상승형 추세든 부분을 해석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가 이런 해석이 아니라요. 추세를 이렇게 놓고 그릴 수도 있죠, 사실상은. 그죠?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를 놓고 그리면서 대응을 중간 라인 놓고 뭐 저점 편입이나 고점 차익 실현이나 이렇게 대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뭐 요 정도 라인에서 옆으로 끊어서 사각형을 주시고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패턴의 성향에 따라서의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시면서 이 그림도 그려보시고 사각형도 그려보시고 사각형으로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죠. 사실상은.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기준에서 움직여주는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부분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속형 패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패턴 부분과 함께 대응을 하시면 뭐 추세 부분이라든가요. 함께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찬가지로 대칭삼각형 위주로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칭삼각형의 기준이 상승 추세이거나 하락 추세일 때 그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찍고 3분의 2점 넘어선 이후에 추세 부분 흐름이 나오는데 요 구간 정도의 상승 탄력을 추가적으로 놓고 요 지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요 높이까지가 되겠죠. 최소 범위가.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범위의 상승 추세 부분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런 그 흐름 이후에 이런 흐름 이후에 여기에서 거래량 수반 여부를 또 강하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앞서 우리가 거래량 배울 때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기준에서 바닥 거래량 이렇게 터지는 흐름 혹은 상승 국면에서 주요 라인 또 올라설 때 거래량 터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 오히려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눌려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해석이 또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의 해석 부분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준다. 혹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이 발생되면서 올라서 준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강한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정형화돼서 이렇게 꼭 연출되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지금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변곡점에서 뭐 추세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 구간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표출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과 갭 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신다면은 추세 부분에 대한 패턴 부분에 대한 효율 부분을 극도로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서부터 다시 또 주봉 차트인데요. 역시 대칭 삼각형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이러한 구간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위에서의 추가 상승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삼각형, 대칭 삼각형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직사각형 패턴인데 사각형이죠. 사각형 패턴인데 이것은 일부러 반대 근면을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속형인데 과연 그게 지속형으로 교육자료만큼 똑같이 지속형으로만 표출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한번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갖고 나와봤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그림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SK케미칼인데 내려오다가 사각형이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치고 가죠. 치고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 거래량을 실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이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충분하게 거래량이 수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나온 부분의 하나는 중요도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추세 부분이 반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중요도 부분은 조금 낮춰놓고 이해도 국면을 먼저 잡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그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 그대로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상승 직사각형 뭐 기준이 되겠고 요 박스 범위만큼의 최소 범위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승 직사각형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를 어디까지 그려주느냐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도 어디까지 잡아주느냐에 뭐 기준점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요 부분이 돌파하게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요 박스 범위까지의 최소 범위의 상승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예요. 마지막으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 구간 박스 횡보를 했죠. 박스 횡보를 하고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 근데 여기서 맹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맹점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추세 지속형이라고 했습니다만 추세 부분이 뭐 횡보해서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뭐 하락하는데 다시 돌리는 경우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형만큼 높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래량과의 같이 연동폭 부분인데 거래량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박스를 놓고 횡보했을 때는 급격하게 거래량이 축소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죠? 직전의 흐름 대비해서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평행을 이룬다. 아주 그것이 강한 그 응집이라면은 거래량이 수반되겠죠.
그렇지 않고 횡보가 되는 부분은 거래량이 급격히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지 하루에 100만 주 터진 거래량이 갑자기 10만 주 되거나 뭐 30만 주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전체적으로 놓고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현재 실시간 첨삭지도 지속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십시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까지 그 패턴을 실전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캔들 놓고 배울 때에도 지속형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배우신 지속형 패턴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꼭 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가지 패턴은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어찌됐건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표를 놓고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화면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지속형 패턴에 오늘 배운 게 뭐뭐 있죠?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다이아몬드형이 있습니다. 내일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은 뭐 거의 또 비슷한 그 흐름이 될 텐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부분에서는 직사각형이나 다이아몬드형보다는 삼각형 중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부분 뭐 자주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 하락 추세 구간. 근데 이러한 패턴보다는 신뢰도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변동폭 자체가 확대될 수 있는 요 구간이 되겠죠? 하락 추세일 때나 뭐 상승 추세일 때 추세적인 부분으로 연동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칭 삼각형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매도와 매수가 한 구간에서 이왕이면 올라가는 쪽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 추세가 이제 형성이 돼서 대칭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치고 가게 되겠죠. 추세 지속형이니까. 이럴 때는 시세 탄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형성되는 이 꼭지 라인에서 첫 번째 형성되는 구간 있죠. 이 범위만큼의 탄력적인 시세를 최소 범위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 이후에 건설주들 어때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올라섰다가 눌려졌죠. 눌려지는데 물론 저점만 높인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큰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흐름에서 2차 상승이 나올 때에는 이러한 패턴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2차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이었죠. 그렇다면 요 수익을 교육을 통해서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기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이러한 대칭 삼각형이 표출되게 됐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구간에서 올라서게 됐을 때 이 범위를 돌파하는 요 시점이 표출되게 됐을 때 1. 거래량 부분 필히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부분. 거래량이 굉장히 대량으로 추반된다면 시세 부분은 더더욱 강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요 구간을 갭으로 또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표출됐을 때 시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상당히 탄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래량과 갭 형성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칭 삼각형 부분에 오늘 교육은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좀 편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려서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 배우는 패턴을 위해서는 오늘 패턴을 또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반전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일 배우는 패턴까지 해서 주말에 꼭 완전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시다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료 교육고지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2주 전에도 마찬가지고 실시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패턴도 배우시고 추세도 배우시고 거기다가 종목까지 발굴을 해내셔서 계좌까지 빨간불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불TV로 꼭 오십시오. 무료 교육 진행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